안녕하십니까? 아내와 함께 주식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상패가 무서워, 상장 폐지가 무서워이고요. 저희 아내가 주식을 하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뭐 천천히 해나간다면 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내가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궁금한 게 뭐고 혹은 무서운 게 뭐고 혹은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상장 폐지가 무섭대요. 상장 폐지가 제일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만 해결하면은 뭐 일단 하나의 문제는 해결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시면 혹은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고 혹은 다른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해결을 못 한다면은 뭐 그만둬야 하는 정도의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아내의 첫 번째 문제인 상장 폐지를 해결을 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말합니다. 상장 폐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답은 뭐 간단합니다. 상장 폐지 안 당하면 되죠. 안 당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상장 폐지 절대 안 당하는 방법? 투자에는 어떤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해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가능성은 끊임없이 높여가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는 가능성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서 낮춰가는 과정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의 조정을 저희의 지식과 어떤 방식과 어떤 마음가짐, 철학, 라이프 스타일을 이용해서 줄이거나 혹은 늘려나가거나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거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잡주 말고 우량주를 사는 겁니다. 잡주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우량주라고 꼭 성공합니까? 그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적인 건 없다고요. 간단하게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1등이 지금 현재 전교 1등이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전교 꼴등 혹은 전교 중위권 애들이 계속 공부를 잘해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꼴등도요. 지금 현재 전교 1등보다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가능성이 떨어지죠. 이게 하나만 놓고 보면은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인원을 넓혀 봅시다. 100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 100개에 있는 100명의 전교 1등이 앞으로 공부를 잘해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그 100개의 학교에 있는 전교 꼴찌가 앞으로 전교 1등을 제치고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라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 혹은 아프리카라는 이 국가가 1등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 100년 앞으로의 100년, 200년 동안에 1등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미국이 혹은 북유럽 국가가 계속 상위권을 지켜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잡주 말고 우량주를 사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로 이 전교생 뭐 100명 혹은 이 전교생 100명이 있는 100개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제치고 1등을 할 수 있는 전교 꼴등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러시다면 잡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확률을 높여가거나 유리한 확률은 높이고 불리한 확률은 줄여가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량주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반드시 이래라는 거 아니에요. 꼴등이 1등 할 수 있는 전교 1등을 제치고 1등을 할 수 있는 꼴등을
혹은 중위권 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량주가 경쟁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희한하게 이 주식 선정에 있어서는 나만 알고 있는 이런 1등이 될 수 있는 꼴찌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정말로 뭐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강박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안 할 판단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주에 더 많이 끌리시는 것 같아요. 잡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등을 할 수 있는 잡주를 발굴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많은 그 안 좋은 확률을, 극소수의 확률을 깨부시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량주도 상장 폐지 되잖아요. 우량주도 상장 폐지 되죠. 확률이 잡주에 비해서 낮을 뿐 상장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근거들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일단 우량주를 판단하는, 우량주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기본 정의 자체도 조금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예전 98년도 때 대우라든가 뭐 대우그룹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쪽에 있었던 대기업들도 많이 망했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는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회사 중에서 실적이 좋고 성장성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97년도, 98년도 이전에 저희 회사들은요, 어떤 그 기본적인 회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될, 제대로 해야 될 어떤 회계 과정에서도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7, 8년도 전에는 기본이 되어 있는 어떤 우량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예, 그런 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근거들 중에서 조금 잘못된 근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뭐 한국전력 아니면 뭐 그런 것들 10년 동안 뭐 잘못되지 않았냐. 우량주의 개념이 뭔가요?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으면은 뭐 20위권 내에 있으면 다 우량주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 우량주라는 건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라든가 모든 기업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은 제대로 가져가는 과정 중에 성장성도 보장이 되고, 그러한 회사가 우량주일 것입니다. 그쵸? 그럼 우량주 어떻게 고르냐? 삼성이라고 우량주냐? 삼성이라고 안 망하냐? 삼성? 뭐 현재 누가 뭐라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업,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삼성은 안 망할 거다 얘기 못하죠. 그쵸?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이 망할 거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투자에 확정적인 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면서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냐? 저는 최소한 제가 이것이 모든 투자에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상당히 안전하게 계속 돈을 불려나갈 수 있다,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종목을 선택하는 안목과 뭐 그 정도의 투자 안목은 있는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려야 하냐? 제가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나면요, 제가 앞으로 해나갈 게 없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쟁력이니까요. 뭐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지식이 쌓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시다 보면은 제가 뭐 공개할 날이 좀 더 빨리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건 뭐 앞에 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장기 투자하다 보면 상패 안 당한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쵸? 정말로 저희가 우량주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량주를 선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망해버리네요.
장기로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다 존재합니다. 외계인이 침략할 가능성, 외계인이 저희 지구를 침략할 가능성도 존재해요. 누가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피해 이 상패 안 당한다고 누가 보장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 바로 앞에 뒤에 걸 보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방금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걱정을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왜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 고작 은행이 망가지고 무너지면은 5천만 원만 보장해주는, 은행마다 5천만 원만 보장해주는, 고작 딸랑 요거 보장해주는, 여러분 뭐 나중에 수백억 버실 거잖아요. 그 수백억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각각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넣고 다른 국외 은행에도 다 넣어놓고 이러실 거예요. 투자자는 그런 짓 안 하죠. 투자자는 은행에 예금하는, 특히나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안 합니다. 이미 그건 투자자가 아니니까요.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주식이 망할 걱정을 저희가 이 앞에서 계속 그 어떤 안정성을 높여가는 것을 충분히 했을 때 나중에는요, 은행이 더 불안합니다. 고작 5천만 원만.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절반들은 은행들의 절반은 다 무너지고 합병되고 온갖 이런 것들. 은행도 안전하지 않아요. 뭐 제가 우체국은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런데 우체국은 뭐 전액 보장한다 그러는데 그걸 바라면 우체국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전하게 확정적인 손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안전하게 확정적인 손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안전인가요? 이건 안전이 아니죠. 뭐 이것을 안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거를 소비자의 관점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 서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한 어떤 제가 이 말씀드린 걱정 말고도 정말 걱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걱정 중에 궁극적으로 벌어지는 걱정, 궁극적으로 나오는 걱정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무언가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는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만약에 본인이 그게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냐? 당연한 거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걱정이다. 그렇다면요. 쓸모 있는 걱정이라면 걱정은 이제 그만두시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 그러면 지금 인버스에 투자하셔야 돼요. 공매도 혹은 주식 빌려가지고 공매도의 일종이긴 하죠. 그 하락에 거셔야 합니다. 근데 못 거시겠죠? 그것은 하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쵸? 무엇이 걱정이 된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코스닥이 걱정이다. 잡주가 걱정이다. 우량주로 옮기시고요. 코스피로 옮기시고 북미권 보다 더 금융 선진국 싱가폴, 미국 이런 쪽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보장된 게 아니다. 그러면 주식이 걱정이면은 국채로 옮기시고 국채는 안 망하잖아요. 망할 수도 있겠죠. 국채가 망할 것 같으니까는요. 저희는 이제 금융 투자는 포기를 하고 그냥 부동산도 망할 수 있으니까 땅 파먹고 사는 겁니다. 농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먹고 사는 건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먹고 사는 게 보장이 안 되겠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대한민국 작살 나겠죠? 아, 안 되겠습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그쵸? 미국으로 가야 돼요. 이거 미국으로 갔더니 저희가 영화로만 보던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외계인이 침략을 해가지고 인류를 전멸시키네요. 큰일 났습니다. 저희 왜 이러면 안 되겠어요. 이제 방공호를 파고 지하 밑으로 깊숙이 숨어야겠습니다. 끊임없는 걱정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은.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쳐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을 투자해요. 근데 이게 0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레버리지 땡기고 뭐 투자 주식담보대출 땡기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까지겠죠. 근데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빼고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100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요,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채, 투자, 이런 투자 시장이 좋은 건요, 이 100이 수백 배로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역사적으로 이미 수백 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국가가 무너져서 주식시장 자체가 없어진 나라도 있지 않냐?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 찾으셨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찾았어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계속 찾아나가셔야 됩니다. 얘기가 샜는데 100을 투자해서 0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0이요. 뭐 1000이 되고 2000이 됩니다. 내 살아생전에는 15%밖에 못 벌어가지고 뭐 그렇겠지만 저희 자식이 태어나서 0살 때부터 계좌를 터주고 0살 때 계좌를 터주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좌를 터져도 그 아이는 나는 이 투자 생활을 뭐 한 3, 40년 혹은 4, 50년 했지만 내 아이는 이거를 7, 80년 한다. 와우. 믿어지십니까? 이거 1000만 원도 수천억 됩니다. 수천억. 제가 하다가 물려주면요, 이거 수천억, 수조 원도 될걸요? 뭐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상상하는 그 상상 초월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100이 0이 되는 걸 걱정하시는 것보다 100이 수천 배가 될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를 걱정하시는 게 더 올바른 걱정이 아닐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아니다! 0이 되면은 다 작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많은 분들 얘기했지만 그 중에 대표 주자인 존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본인의 소득 중에 10%, 20%를 투자해라. 그쵸? 그러면 또 여러분의 방금 하신 걱정 100에서 0이 되면은 1000, 2000 수천 배 되는 걸 기다리기 전에 나는 굶어 죽고 없는데 뭐 어쩌란 얘기냐? 그 굶어 죽는 거를 이미 해결해 드렸죠. 뭐 100에서 50만 썼고 50은 남습니다. 이 50은 내 먹고 사는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50이 내가 먹고 사는데 50이 되는데 50을 더 써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뭐 배로 좋아집니까? 만약에 배로 좋아진다면 배로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배로 좋아지진 않아도 되니 지금 요 정도만 유지를 하고 수천 배로 좋아지는 것을 노리겠다. 어떤 사고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물론 결정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념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시각, 태도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